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시스입니다. 지금부터 방광염과 요실금을 자연 치료한 저의 치유기를 공유하려고 해요.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서 저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인사해주세요. 저도 가장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모든 에너지를 다해 화답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돗물 소리에 유난히 예민해져서 설거지를 하려고 수돗물을 틀다가 화장실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되었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다가 점점 소변을 보는 횟수가 많아져서 2시간에 한 번씩 보게 되자 방광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된 항생제를 사다 먹었어요. 항생제를 먹으니까 확실히 금방 좋아졌어요. 하지만 처방된 항생제를 다 먹었는데 방광염이 완전히 다 나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한 10% 정도는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변을 볼 때 요도의 불편감이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항생제를 사다 먹었어요. 요도의 불편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항생제를 사다 먹었죠. 항생제 한 번에 3일치 정도로 주었는데 3번, 9일 정도 먹었어요. 그런데 끝내 소변 볼 때 요도의 불편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냥 있었어요. 그러자 다시 방광염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항생제를 먹었지만 전혀 듣지 않았어요. 겨울에 추운 날 외출을 하고 나면 증상은 갑자기 심해졌어요. 그래서 추위 때문에 방광염이 오는 것인가 보다 하고 배에 찜질을 하면 조금은 방광염이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항생제는 더 이상 먹지 않고 배에 찜질을 하는데 매달렸어요. 움직이거나 추운 데 있거나 하면 2시간에 한 번 또는 1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했지요. 그런데 사람이 전혀 외출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서요. 볼일을 보러 나갔다 오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저는 한 3일은 꼼짝없이 누워서 찜질을 하고만 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증상이 나빠져서 밤에 잘 때면 소변이 새는 요실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낮에도 급박요로 고통을 받았고요. 소변이 마렵다라고 느끼는 순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힘들었던 건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오는 통증이었어요. 자결감이라고 하나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어느 날 밤은 이 요도의 자결감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힘든 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방광염을 방치하면 신장에 균이 타고 올라가서 신우신경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으니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연치유요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치유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일 찜질을 했어요. 겨울에 외출하고 나면 방광염이 악화되었고 한 3일 정도 찜질을 하면 점점 완화되었어요. 그러나 찜질로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외출을 할 때도 속옷을 껴입고 내복을 2겹씩 입고 또 바지를 3겹 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고 또 무릎까지 내려오는 패딩을 입고 양말도 2~3개씩 껴 신었어요. 그대로 북극에 떨궈놔도 추위 하나 느낄 수 없을 만큼 입었어요. 이게 증상을 경감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입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었어요. 실내화를 털부츠를 새로 사서 신고 지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스위스 힐링멘토라는 분이 추천해준 우바우르시라는 자연유래 성분의 방광염 치료제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이 스위스 힐링멘토라는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방광염을 앓으면서 끝내 자연치유법으로 치유해낸 분이더군요. 그분의 경험 공유가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 우바우르시는 항생제가 죽이지 못한 균을 죽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광에도 유산균이 살아야 한다고 해서 유산균도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또 식이유황을 먹었어요. 찾아보니까 외국에선 자연치유요법을 쓰는 의사가 식이유황으로 만성 방광염을 고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식이유황은 어느 정도 먹어야 신체에 안전한지 그런 가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좀 걱정이 되었지만 자연유래 성분이라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방광염은 점차 완화되었어요. 급박료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참고 화장실로 갈 수 있었고 소변은 서너 시간에 한 번 정도 보는 정도로 돌아왔어요. 문제는 요도염이었어요. 방광이 감염되면 요도에도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도염이 동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소변 볼 때 불편감, 그리고 외출을 하고 돌아오거나 외출 시에 방석이 푹신하게 깔리지 않은 차가운 의자에 앉았다 하면 그날은 불타는 듯한 요도염 통증, 자결감에 밤새 화장실을 드나들어야 했어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요도 주변을 손으로 눌러보다가 요도 주변에 아주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남편에게 침을 꽂아달라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침과 뜸을 배웠거든요. 남편이 요도 주변에 제가 짚어주는 곳에 침을 2개를 아주 깊숙이 꽂았어요. 침을 꽂는데 느낌이 아주 좋더군요. 그리고 30분 후에 침을 빼자 요도의 자결감이 즉각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요도의 자결감은 이후 약하게 한두 번 왔으나 더 이상 크게 괴롭지 않았고 방광염과 함께 같이 사라졌어요. 침을 놓고 요도의 통증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저는 의사쌤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방광염과 요도염은 단순히 100% 세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침을 놓아서 요도의 통증이 사라진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소변 신호를 보내는 부분을 자극하여 바로잡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몸의 온도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예민하고 과도하게 소변 배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요도의 자결감은 이 신호가 과도하게 작용하는 거고요. 침으로 고통스럽던 요도의 자결감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한 것은 정말로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점차 방광염과 요실금이 완화되었고 아주 조심조심 짧은 외출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봄을 맞이했어요. 그래도 몸이 피곤하면 안 되었고 추워도 안 되었어요. 소변을 볼 때 크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요도의 불편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치료요법 청미래 덩굴의 뿌리라고 하는 토복령을 구입하여 배와 함께 달여서 먹었어요. 토복령은 30g 정도와 배 하나를 깨끗하게 씻어 잘라서 큰 주전자에 넣고 물이 반 정도 줄어들게끔 끓여서 마셨어요. 이게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약 한 달 정도 지나자 방광염과 요실금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아주 조금씩 운동을 하며 다시 체력을 키워나갔어요. 피곤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정리할게요. 방광염은 체력이 바닥이 돼서 면역력이 최저일 때 많이 와요. 또한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해요. 스트레스는 방광이 약한 사람한테 쉽게 방광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방광염 초기에는 의사가 처방해준 항생제를 드세요. 특히 체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으면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로 완치될 수 있어요.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다 드셔야 해요. 다 먹지 않아서 균이 남아있게 되면 그것들이 항생제에 면역이 생기고 그러면 더 이상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만성 방광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생제는 초기에 짧고 강렬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절대 오래 먹으면 안 돼요. 저도 방광염으로 항생제를 먹은 후에 면역력이 안 좋아져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쉽게 면역성 질환에 걸리게 되더군요. 몸의 냉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하는데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야 해요. 겹겹이 옷 껴입기, 족욕, 목욕, 찜질 등. 이건 저희 경우에서 보듯이
천천히 몸을 회복시켜주고 병을 악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유산균을 만들어 드시던지 사서 드시던지 꼭 드세요. 방광에 나쁜 균 대신 유산균이 자리 잡고 생태계를 만들면 건강이 지켜지니까요. 할 수 있다면, 건강이 허락한다면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하세요. 방광이 약산성이 돼서 균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건강할 때도 예방을 위해 유산균과 비타민C는 꼭 챙겨 드시도록 하세요. 요실금은 보통 수술하거나 오랫동안 방광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만 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저는 요도염처럼 소변 배출 신호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실금이 왔을 때 충격이 대단했어요.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역시 몸의 온도를 일정 정도 올리면서 따뜻하게 하니까 사라졌어요. 방광염과 요실금 예방을 위해서 꾸준히 조금씩 운동하여 체력을 향상시키세요.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매일 유산균과 비타민C를 먹고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하며 살아야 해요. 참 한 가지 더 있어요.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해요. 몸이 따뜻하게 혈액순환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될까 하여 실험을 해보았는데 방광이 대단히 예민하게 자극을 받더군요. 쉽게 피로해지고요. 그러니 술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모두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는 것은 저에게 격식을 차린 그러나 다정하고 따뜻한 인사랍니다. 그 인사에 저도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요. 더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아직 할 얘기가 많아요. 고맙습니다.